자, 물리원에서의 그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힘을 우리는 알자 힘을 사용한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에게 30N의 힘이 가해지고 이렇게 20N의 힘이 가해졌어. 그치? 그러면 기준점으로부터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30N에 20N을 더한다는 건 마이너스 20N, 즉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로 알자임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 10N, 즉 알자임을 우리는 합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때문이겠죠. 총 세 가지가 있다. 관성, 가속도,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힘이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와 있죠. 모양과 운동 상태를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kg짜리에게 힘을 가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그치? 9.8 뉴턴이 된다라고 표현했던 거고, 1kg F가 고로 몇이 돼? 9.8 뉴턴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1kg m/s 제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힘이 작용하는데 합력, 즉 알자 힘이 그치? 같은 방향의 경우에는 더해주고 반대 방향의 경우에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 있는 애에 그치? 빼줘야겠죠. 차이를 구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합력은 몇이 된다? 0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힘에 의한 운동 상태의 변화. 보통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로직이 되겠죠. 운동 방향과 힘이 운동 방향과 같으면 당연히 속력 증가하는 거고 반대가 되면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수직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치 이거 봤던 거죠.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아마 통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얘는 이제 물리원에 추가가 되는 거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 관성 법칙이라는 애가 있는데 알자 힘이 몇이다? 0이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하는 애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성 자체는 운동 상태를 뭐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질량이 커지면 관성은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관성의 예시는 종류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줄 알아야겠죠. 하나가 정지 관성, 하나가 운동 관성의 사례인데 자동차에 어떤 친구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이 친구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 뒤로 넘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은 버스 이동하는데 승객은 자기 자리에 고스란히 앉아 있으려고 해. 뭐 해? 정지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그치 교재. 세 번째는 문제풀이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종이만 튕겨져 나가고 동전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왜? 동전은 지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A하고 B가 있는데 자 어떤 추가 이렇게 있다. 얘를 실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갑자기 잡아당기면은 이 물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죠. 고로 갑자기 어떻게? 여기 아래쪽이 끊어지는 거고 천천히 잡아당기게 되면 이 전체가 힘을 받기 때문에 요 위쪽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해당 내용 요 아래쪽이 즉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에 해당된다? 정지 관성에 해당된다. 반면에 운동 관성의 경우에는 버스가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또 정지했어. 그럼 승객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얘 T 나가겠죠. 날아가겠죠. 그리고 달리던 친구 돌풀이 나오면 운동 관성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안전띠를 매는 것 자체도 급제동하면 승용차 정지하지만 물체가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가 바로 운동 관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가속도의 법칙은 통합과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관계식인 거죠. 즉, 이 과속도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지. 방금 이야기했던 알자 힘, 즉 합력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을 배웠습니다. 뭐는 F는 ma, 고로 A는 m분의 F, 즉 힘과 가속도는 B라는 거고
질량과 가속도는 뭐 하게 된다? 그렇죠.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관계식을 배웠다. A를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고, 그치? 알짜 힘을 이제 뉴턴이라고 이야기하면, 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일단 있네요. 보시면은 뭐야 이거, 그치? F는 MA 끝났죠. 마찬가지네. 힘이 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 그렇죠. 15뉴턴. F는 MA 됐죠? 고로 A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좀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흔히 가속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 사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죠. 이게 뭘까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은 시간인 거고 Y축은 속도야. 그럼 점진적으로 각 시간에 따라 속도가 더 빠른 친구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당 그래프의 누구를 구하게 되면은, 그치?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나오겠죠. 되셨죠? 반면에 같은 시간 동안의 질량 자체가 뭐예요? 커지면 속도 뭐는 감소하겠네. 즉 가속도는 뭐해? 감소하니까 얘는 반비례 그래프, 얘는 비례 그래프가 된다. 정리하자면 이 왼쪽에 있는 누구? VT 그래프, 즉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의 경우에는 좀 아래 나와 있죠. 기울기는 힘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뭐죠? 커지는 거죠. 즉 힘과 가속도는 뭐해? 비례하는 거고, 기울기는 오른쪽의 경우 누구는? 기울기는 점점점 질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겠죠. 즉 질량이 증가할수록, 그렇지, 그래프의 기울기는 줄어든다. 그 말인즉슨 A는 뭐분의 뭐가 된다? N분의 F가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자,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선생님도 사실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례 중심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자, 작용과 반작용은 이거죠. 일단은 이 대전제는 그거죠.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라고 이야기해서, 즉 방향이 반대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A가 누구에게? B에게 무엇을 했다. 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B가 누구에게? A에게 무엇을 했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문장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뒤바꾸면 그게 하나가 작용이 되면 하나가 뭐가 된다? 반작용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자, 작용과 반작용.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하면 힘을 받는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 동시에 작용한다. 기억하세요. A가 B에게 가한 힘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B가 A에게 가한 힘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은 서로, 그렇지, 작용과 반작용이 된다. 고로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작용과 반작용의 경우에는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게 작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간다, 혹은 로켓 발사, 노저어서 간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가 받침대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얘가 얘에게, 그 말은 얘가 거꾸로 얘에게, 노가 배 앞으로 간다, 뒤바꿔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노가 물을 저으면 물이 노를 잡는 거지. 로켓가 가스를 뿜어서 뭐해? 지면을 때리면 지면이 로켓을 때리는 거지. 사람이 발을 밀어 지면을, 그러면 지면이 사람을 뭐해? 미는 거와 똑같은 거죠. 땡큐.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와 있네요. 보통은 주어와 목적을 바꾼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작용과 반작용 두 힘의 평형은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누가 중요하다? 차이점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둘 다 힘의 평형도 서로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겠죠. 같은 방향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용점이 상대 물체에 존재하는 케이스를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두 힘의 평형이라는 건 한 점, 즉 부피 없애버리자고 얘기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관계, 힘의 평형의 관계는 누구와? A가 아니지 1이네. 그치? 자, 그림 자세히 볼까요? 1번과 4번의 경우, 즉 어떤 물체가 책상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물체가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고,
책상의 물체를 이렇게 밀어버려. 그치? 서로 힘에 서로 같고 작용점이 같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니까 중력이 되는 거고, 반면에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그치? 수직항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 서로 뭐죠? 같아지니까 얘는 힘의 평형이 된다. 반면에 작용과 반작용의 케이스는 무엇이냐? 작용과 반작용의 케이스는 작용점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달라야겠죠. 그래서 A 1번과 2번 즉 누구?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면 뭐가 되는 거야?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지.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책이 책상을 눌러. 책이 누구? 책상을 눌러. 그럼 책상면이 누구를? 책을 떠받치는 힘은 교로 작용과 반작용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조금 자세히 아시길 바란다라는 거.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합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작용과 반작용의 경우에는 힘의 합성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평형이라는 건 합성이 가능하기에 힘의 크기, 즉 합력 자체가 몇이 될 수 있다? 0이 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거네. 이해되십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경우에는 합성할 수 없다. 즉 알짜함이 뭐 0이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반면에 힘의 평형의 경우에는 알짜함이 몇이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직항력이라는 건 그치?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빗면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연의 가장 기본인데 세타 값이라고 두고 mg sin 세타 코사인 테타 합 자체가 mg가 된다. 뭐 이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물체가 지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걸 이제 mg sin 세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그치 물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 즉 지면 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힘, 얘가 바로 뭐가 돼?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 가정하면 두 힘의 합력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력이 되겠죠. 중력 누구? mg가 되겠죠. 그럼 이 mg는 어떻게 구해? mg sin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를 더해서 mg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장력이 작용하는 케이스와 그냥 물체가 붙어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 보시면 두 물체의 가속도 구한다. 전체 몇 킬로그램? 5킬로그램. 끝났죠. 힘 몇이야? 10. 그치? 그럼 가속도는 몇이야? 2가 나왔지. 그럼 이 가속도를 그대로 뿌려요. 그럼 A의 경우에는 뭐가 돼? 그렇죠. 6뉴턴이 되겠죠. 왜? 3 곱하기 얘의 가속도가 몇이야? 그치. 2가 되니까 6뉴턴이 될 거고 B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4뉴턴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B가 A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그럼 전체 몇 뉴턴에서 전체 총합 몇 뉴턴에서 10뉴턴에서 누구를 A를 미는 힘 자체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빼주면 되겠죠. A 힘 빼주면 되겠네. 그럼 몇이 돼? 4뉴턴이 되겠다. 그럼 A가 B를 미는 힘도 마찬가지 몇 뉴턴이 돼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4뉴턴이 된다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장력이 나온 케이스 학교에서 혹여나 얘까지 가르쳤다. 그러면 가장 기본 루틴은 다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 파트 전체가 몇인데 15뉴턴이고 그치? 그리고 얘가 3kg니까 가속도가 3이니까 총 몇 나? 9 나오겠네. 그럼 얘의 힘이 몇이야? 그렇지 6뉴턴이 되겠네. 그럼 똑같이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몇이 돼? 6뉴턴이 되겠네. 고로 실의 장력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리고 전체가 몇이 된다? 6뉴턴으로 같아진다라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물리원에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문제가 되니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뭐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그치? 이야기했던 거라 이런 건 그냥 넘어갈 거고 F하고 T가 있으니까 당연히 면적 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나와 있네. 이게 뭐지? 100원. 첫 번째 게 100원이겠네. 얘가 300원, 예, 200원, 그치? 200원만큼 박는다.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할 때 속도의 방향에 유의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M 델타 V는 MVP는 FT 아일랜드라고 얘기했죠.
그치? 근데 이 생각을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질량이라는 건 고유한 양인데 방향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속도라는 건 방향이 존재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 방향이라면 당연히 운동량의 방향도 플러스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이 고루 속도의 방향이 된다. 관계식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마치 여기에도 마찬가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F는 ma인데 질량은 그렇지 안 가지고 있어. 반면에 가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힘이 플러스가 되지. 즉 힘과 가속도의 방향수로 같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머지는 다 비슷한 사례이므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3 더하기 2는 몇 더하기 몇? 4 더하기 1이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전체 총합, 즉 충돌량의 합은 서로 뭐죠? 같아지겠죠. 일례로 이 친구가 3, 이 친구의 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충돌했겠지. 그럼 그 이후에 얘가 몇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안 되잖아. 얘가 예를 들어 5가 됐다 그쵸?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정지해야 되겠지? 5 더하기 몇이어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포함을 시킨다. 그쵸? 교과 과정에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충격력과 충격량이라는 건 다르죠. 뭐였어? FT 누구? I였죠. 얘가 충격량이고 얘가 충격력이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한다 그랬지. 이 시간을 길게 해서 힘 자체를 짧게. 그 말은 충격량을 일정한 거지. 반면에 시간을 길게 해서 전체의 충격량 자체를 크게 하는 사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치?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포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시간이 뭐해져서 길어졌기 때문에 충격량 자체가 뭐죠? 이제 커지는 케이스겠죠. 마찬가지 배터리를 휘두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서 전체의 작용하는 충격력 자체를 줄인다. 다시 여기는 F인데 여기는 FT다. 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지는 케이스고 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전체 값 누구 충격량이 커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해당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